예, 어떻게 오늘 좋은 시간 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영어로 제목을 좀 써봤습니다. It's time to move much faster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오늘 이게 뒤로 갈수록 좀 힘든 것 같아요. 앞에 너무 발표들을 잘 하시니까 부담도 많이 되고. 오늘 저희 마케팅에 이제 장하람 부장이 발표를 했는데 나는 어떤 놈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장하람 부장한테 매출은 2배 올리고 비용은 반으로 줄여라고 이야기한 놈이 저더라고요. 예, 그 놈이 접니다. 예, 주제를 가지고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예, 다음. 저는 화성 금성이 아니라 삼성에서 왔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삼성에서 왔고요. 삼성 전기에서 한 17년 정도 근무를 했고, 글로벌 리서치, 셀이죠. 옛날에 경제연구소에서 한 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인사, 제도 기획, 그 다음에 뭐 경영 감사, 내부 진단, 컨설팅 이런 업무를 맡았었고요. 예, 플로우와 함께 하게 된 것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플로우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희가 20년에서 24년까지 성장률이 평균 47.6%입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113명의 팀원이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퇴직률이 15% 이하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대기업에 계신 분들도 있고 기자분들도 계신데 보통의 스타트업의 퇴직률은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연간 퇴직률이. 그만큼 플로우 조직이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3년부터는 인력의 증가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32.8세, 젊은 조직입니다. 그리고 20대가 35%, 40대 이상도 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안타깝지만 우리 회사에서 제일 고령입니다. 예, 나이 많아 보이죠? 예, 제가 딱 올해 50이 됐는데 제가 제일 고령입니다. 그리고 인력 구성을 보면 신입이 40%, 경력이 60%입니다. 스타트업인데 신입이 많지 않아? 저희 10년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인력 구조가 경력이 좀 비중이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좀 확보된 조직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안정적이다, 젊다, 다양하다. 이게 플로우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느낀 거 좀 전달해 드리고요. 저희가 5월 달에 2025년 사스타라고 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느낀 인사이트를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기업과 스타트업. 오늘 대기업 여기 엔터프라이즈급 회사에서 많이 오셨죠?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예, 칙칙해요. 스타트업 얼마나 상큼합니까? 예, 제가 플로우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좀 어둡습니다. 대기업 스타트업 직원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기업은 높은 연봉에 성과급도 많이 주고 뭐 고용 안정성도 있고 학습 기회도 많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느낀 5가지는 조금은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대기업의 강점은 확실히 네임밸류는 있습니다. 그리고 로얄티는 아니지만 나만의 프라이드를 가졌던 게 대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다니는 동안 망하진 않겠다. 예, 망하진 않겠다. 내가 다니는 동안은 이런 안정감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는 조금은 느리지만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4번, 5번은 사실 이제 개인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를 내는 사람은 높은 연봉과 성과를 받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연봉이 깎이지는 않지만 연봉이 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대기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대기업의 약점은 뭘까요? 네, 높은 업무 강도.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연봉이 높은 대신에 강도가 높았다. 치열한 내부 경쟁. 오늘의 동료가 내일의 적이 되는, 그리고 경쟁을 하다 보면 좀 내부 경쟁, 사일로가 많이 생기죠. 이런 단점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업무가 많았던 건 제가 귀여워서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웃어주세요. 예. 아, 그리고 또 조금만 봤는데, 이런 거 있죠. 이게 고백해볼까? 저 땡땡 놀아요. 이렇게 곳곳에 암약하는 월급 루팡이 있습니다. 워낙 조직들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줄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라인 타려고 줄 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보고서만 다듬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기업이 잘 발전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정할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결정이 끝나고 나서는 빠르게 실행한다. 이게 대기업의 강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 부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가 딱 끝났어요.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보자. 이렇게 빠른 실행을 원하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성공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삼성에서 플로우로 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 궁금하세요? 빨리 끝내고 퀴즈 하고 싶으세요? 예. 이걸 퀴즈로 낼 걸 그랬나? 왜 이직을 했을까? 제가 삼성에 있을 때 플로우를 도입하는 그 담당 부장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학준 대표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막 조사를 해가지고 협업 툴을 도입을 하려고 검토했을 때의 담당 리더였습니다. 그게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인연이 돼서 이 양반을 만났는데 이 마성의 매력, 이게 대체 불가. 예. 이 눈매 보세요. 되게 선해 보이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할 것처럼. 예. 그리고 열정이 좀 뛰어났다. 그리고 젊은데 명확한 미션과 비전을 저한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또 대화하던 와중에 보니까 본인의 직원들에 대한 애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요즘 그것 때문에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서 좀 제가 이제 3년 전에 이직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플로우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 속은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그게 아니라 그럼 이제 제가 스타트업의 강점과 부족한 점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스타트업은 사실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생존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이 10년을 생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드라스 체크 플로우 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누적 투자액이 150억밖에 안 됩니다. 스타트업이 150억으로 10년을 살아남았다. 이거 찾아보십시오. 정말 엄청난 생존력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트업의 강점은 무엇일까 봤더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실행력, 원활한 소통, 부서 간 협업, 수평적 문화, 다양한 경험. 당연한 거죠. 스타트업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건데 제가 회사에 왔더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로. 빠른 줄 알았더니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 소통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답 없는 소통만 하고 있더라. 협업이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아레날이 뭔지도 모르고 있더라. 너무 수평적인가? 그 대학교 동아리 같은 분위기도 있더라.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어떻게 바꿔볼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건 인위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결론은 뭐였냐면 리더가 잘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경력 사원들을 수요를 하면서 조직 문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그 스타트업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시행착오 때문에 실행력이 늦어지는 문제점이거든요. 스타트업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주니어들인데 이 주니어들은 사회 경험이 없어요. 이 스타트업이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겪은 시행착오가 당연한 거예요. 안 고쳐집니다. 그 리더들은 형 동생 하는 사이예요. 수평적이에요. 싫은 소리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개선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10년을 버틸 수 있는 스타트업이 되지 않았나 제가 회고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어떤 기업이든 어떤 사람이든 고난과 시련과 위기는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삼성에 20년을 다니면서 위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희가 이제 매출 한 8, 9조를 하고 이익을 1조를 냈는데도 사장님이 그랬어요. 위기라고. 예. 그렇게 성공하고 있는데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예. 그래서 회식을 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고 막 그랬는데, 고난과 시련, 위기는 그 인생이나 회사에서 항상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면 뭐가 될까요? 역경을 거꾸로 하면 경력이 되는 미라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이제 저에게 남은 시간이 한 4분여 남았는데, 사스타 AI 인사이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It's purely gut. You at least have a shot at achieving what you think you can achieve. This explosion of creativity, can it make me better? What magical things can we do with our product? You have to be thinking that way. If not, you're not state of the art. 다 알아들으셨죠? 못 알아들으셨어요? 제가 사실 영어에서 손놓은 지가 10년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 원어민들이 얘기하는 세션을 들어야 되는 출장을 갔습니다. 그 사스타 애니얼 컨퍼런스가 뭐냐면 B2B 사스 창업자를 위한 컨퍼런스인데요. 여기서 이제 세일즈 전략이라든지 GTM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한 200개의 세션 정도가 열리고요. 그다음 10,000명 정도 참가자가 오는데 한국 참가자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의 유일무이한 참가자였고,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갔더니 이렇게 말이 많은데 말이 없어졌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With AI and Flow.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이 4가지로 모든 게 해결됐습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건데요. 이 다글로는 아까 그 의학준 대표가 발표한 것 중에 미팅 노트라는 그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세션에 들어가서 녹음 버튼만 딱 누르면 이 다글로가 막 저장을 해가지고 끝나면 스크립트를 쫙 만들어줍니다. 영어 스크립트를 하나도 안 틀리고 A, B가 얘기를 하면 A가 얘기한 거, B가 얘기한 거를 다 스크립트로 전환을 해줘요. 그 다음에 제가 그걸 스크립트를 다운받아서 챗GPT에 넣어서 이거 번역해줘. 그 다음에 이거 요약해줘. 이거 레퍼런스 넣어서 좀 더 구체화시켜줘. 이렇게 하니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플로우에 공유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녹음 버튼 누르고 아는 척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개 세션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플로우에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데 한 세션당 1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예. 전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갔을 때는 한 5시간 정도 이건 만들고 번역하고 발표하고 PPT 만들고 이런 데 걸렸는데 10분 만에 모든 걸 해결했다라는. AI가 지금 내 옆에 있습니다. 두 번째, AI가 시장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 실무에서 인간을 대체한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근데 실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AI가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PDF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을 잘 못 읽었어요. 지금 PDF 파일 넣으면 다 해석하고 요약하고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차세대에는 이게 좀 약간 끔찍해요. 저 대신에 임상무 AI가 들어가서 줌 미팅에 들어갑니다. 줌 미팅 들어가서 질문 받고 서로 얘기하고 그걸 정리해갖고 보고까지 합니다. 이런 시대가 6개월 안에 오지 않을까? 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인사이트는 B2B 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첫 번째, AI를 활용해서 일을 하지 않는 기업이. 두 번째는 AI와 관련된 솔루션을 만들지 못하는 기업이. 그러니까 모든 기업이 AI 솔루션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모든 직원이 AI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B2B 기업은 생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 번째,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AI 도입 저항, AI 슬로우 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험이 더 많은 리더들이 이런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저항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야, 카톡으로 일하면 되지. 아직도 이메일 보내면 되지. 엑셀 하면 되지. 뭐 우리 인원 20명밖에 안 되는데 2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AI를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될 거고요. 조직 인력의 20에서 40%는 AI 시대에 맞지 않는 인력인데 여기 계신 리더들은 가서 고민하세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집에 보낼 것인가 말고요. 어떻게 AI를 쓰게 할 것인가? MS가 6,000명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 구조조정한 자원을 가지고 8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조직을 재창업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 AI로 일하는 게 우선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예, 지금 창업한다면 어떤 제품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고,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 더 스마트하게 일해야 된다. 그리고 AI랑 플로우로 일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미국에서. 예, 거짓말 아닙니다. 예. 진짜 AI로 주도해서 창업한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좀 일하는 패러다임을 좀 바꾸시기를 추천합니다. 플로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진짜 저희는 지금 재창업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3번인데 저희는 지금 이제 직원들한테 1인 1 AI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나 클로드를 쓰고 있고, 개발 쪽은 커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4월 달부터는 전 직원이 하나씩의 AI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솔루션이 있으면 그냥 써봐라 먼저. 3개월 정도 테스팅을 하고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정식으로 결제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변화하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성공하는 기업에는 AI와 플로우가 있다. 예, 지금이 더 빨리 바뀌어야 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